조선 사람한테 문화 정치를 하고 조선 사람 생활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진회를 베풀어요. 물산 공진회를. 물산 장려를 일본이 조선한테 해준다 하는 걸 세계에 이렇게 과시하려고 물산 공진회라는 걸 베푸는데,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물산 공진회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그건 경복궁을 슬그머니 뺏으려고 했던 일입니다. 이게 우리와 이 합방을 한다고, 평화적으로 합방을 해서 조선 왕조를 그 왕통을 이어준다는 약속 하에 진행된 일이거든. 그러니까 그냥 경복궁을 뺏을 수는 없어요. 그러게 되면 우리 민심이 이제 들고 일어날 테니까.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은근슬쩍 뺏는 방법으로 이 공진회를 경복궁에 개최를 한 거예요. 1915년에 공진회를 개최를 하려니까 여기서 공진회만 개최를 해가지고는 이 조선 문화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그 평판이 있을 테니까 조선 문화를 상당히 일본이 보호를 하고 우대를 한다 하는 어떤 짓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문화유산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옮겨오려고 생각을 하고, 또 이 미술관을 그 설치를 해요. 공진회 동안 임시미술관을 설치를 한 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총독부 박물관이라는 게 그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미술관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진열품을, 이제 미술관이니까 진열을 해야 되겠는데, 그때 마침 그 경주 지방의 고적을 조사하고 있던 이 도변창이라는 사람하고 말송웅원이라는 사람이 이 감산사 불상을 감산사터에서 그 논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해요. 이런 불상이 늘 발견을 했다. 그러니까 그 불상을 보니까 굉장히 원만하다고 이제 보고를 했죠. 그래서 그럼 옮겨와라 해가지고 그 공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8월부터 공진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3월 달에 불보살상을, 미륵보살 입상도 있어요. 똑같은 크기로 쌍으로 된 두 분 불보살 입상을 옮겨 모셔다가 그 미술관 정문 입구 들어가는 데로 딱 진열을 한다. 그래서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경복궁을 은근슬쩍 그렇게 해서 공진회 여는 척 해가지고 일제가 뺏어가지고 정각을 마음대로 이제 헐어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916년 7월 달부터 근정문 뜯어내고 거기다가 총독부 짓기 시작한 겁니다.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로 왔으니까 총독부 박물관이 그대로 그 공진회 끝나고는 그걸 총독부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일반에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복궁을 일반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. 그랬던 거를 이런 공진회를 염려해가지고 경복궁의 그 절대 권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일반한테 그대로 공개시켜가지고 궁궐의 정궁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던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동원된 문화유산이 바로 이 부창입니다. 그러니까 당시 일제 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도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기 때문에 옮겨온 거라.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수장품 중에 거의 제1호라고 할 수가 있죠. 맨 처음에 수장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불상은 그 전대등이라는 벼슬을 지낸, 전대등이라는 게 지금 총무처 차관쯤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일체국정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죠. 실무 책임자니까 국왕하고도 가장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늘 만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아주 요직에 있던 분이에요. 그런 김지성이라는 분이 이 아미타불 입상하고 미륵보살 입상하고 같이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냐면 이 김지성이라는 분이 전대등 벼슬을 지내다가 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67세 되더네. 그러니까
이 717년에 벼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. 근데 그 벼슬에서 떠나는 일이 참 아주 묘해요. 이 성덕왕이라는 분은 13살의 왕위에 오릅니다.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신라는 근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. 혈통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하니까 이 타종무열왕의 따님들이 하나는 김유신한테 출가를 하고 큰 따님은 그 김품석이한테 출가했다가 삼국시대에 이미 그 백제와의 전쟁에서 죽고 또 한 따님이 그러니까 둘째 따님이 여석공주였단 말이에요. 여기서 자연히 김유신계는 물론 이제 막강한 세력이고 그러니까는 여석공주계, 김유신계, 문무왕계 또 김계원계 이 네 집안이 서로 혼인을 해가면서 대권을 유지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고랑통의 아주 기본을 이들이 이어간 겁니다. 이들이 이어갔기 때문에 왕위에 있던 성덕왕은 13세 때 고아였어요. 부왕은 이미 일찍이 두세 살 때 돌아가셨고 모후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13살밖에 안 된 이 고아 소년을 보통 같으면 왕위에 올릴 리가 없죠. 그런데 종조부인 그 김계원과 나머지 세 집안이 연합해가지고 왕위에 딱 올려놨다. 왕위에 올려놓으니까 요석공주계열에서는 이 신목태후가 나와서 이 성덕왕의 어머니가 이제 출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었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유신계 쪽에서 왕비를 내야죠. 그래서 김원태라는 분한테 따님이 성덕왕과 결혼을 해요. 그래가지고 성정왕후라 하는 왕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